1972년 출범한 유진기공산업주식회사는 현재까지 철도 차량 부품 및 산업용 컴프레서 사업을 선도해왔습니다. 창립 이래 40여 년간 철도 차량의 핵심 분야인 제동장치, 구동기어, 집전장치, 연결기 시스템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현재는 최첨단 고속전철의 제동 시스템을 설계, 제작, 공급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술 노하우와 경쟁력을 갖춘 철도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진기공산업주식회사는 뛰어난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진의 첨단 기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유진의 제동 시스템은 제동 제어, 대차 제동 장치, 압축 공기 시스템 전체를 공급할 수 있으며 최신 기술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정보와 우수한 연계성으로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컴팩트하고 모듈화된 제품으로 차량 조립의 편의성 및 사용자의 유지 보수에 용이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첨단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 제어 장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무결성 인증을 획득하였고 차량의 각종 컴퓨터 및 신호 체계와 연계하여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을 정위치 정차시키는 대차 제동 장치는 다이나모 시험 및 극한 조건의 시험을 통하여 최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소음, 저진동, 고효율 컴프레서는 친환경 설계로 깨끗한 압축 공기를 공급합니다. 구동 기어는 차량의 하중을 고려한 시험을 통해 강인한 내구성, 저소음, 우수한 동력 전달 성능을 자랑합니다. 유진의 연결기는 충돌 조건 등을 고려한 설계로 차량 및 승객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판토그래프는 자동 하강 장치 및 상승 제한 장치를 겸비하고 있으며 차량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합니다. 마이코스 컴프레서가 산업용 공기압축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한 고효율 에어엔드 프로파일은 고정밀 전용 그라인딩 머신에 의해 가공되어 품질이 균일하고 높은 효율과 정숙한 운전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의 측정기에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한 완벽한 품질 검사와 품질 시스템의 구축은 한 번의 오작동도 허용되지 않는 40년 철도 차량 스크류 컴프레서의 경험의 토대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하고 시대 변화에 미리 준비하여 에너지 절감, 친환경, 고정밀 기술의 집약인 오일프리 컴프레서까지 자체 설계 생산함으로써 모든 산업 분야의 마이코스 컴프레서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 바로 유진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에는 AI를 활용한 철도안전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실 한국교통대학교 곽상록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현재 철도 운전 시스템 공학과에서 근무 중이 교육 중이고요. 제 제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 기관사나 관제사로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철도 안전과 관련된 제도나 뭐 안전관 시스템, 그리고 뭐 사고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 국제 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수행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AI를 적용한 이 안전관리 혁신 방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주제를 전달받고 많은 조사를 좀 했는데요. 최근에 이번 주에도 이제 해외 전문가들하고 또 토론이 많이 있었고 이달 말에도 이제 국제철도안전학회에서 관련된 토론이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AI 관련돼서는 크게 이제 좀 토론할 때 보면 크게 두 가지 좀 분류가 되는데요. 이게 안전이다 보니까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분이 있고요. 효율성을 고려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표 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국내 이제 철도 안전 수준인데요.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철도 사고를 분석하다 보면 국내에서 대형 사고는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사고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여기 가입을 해서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를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전부 다 사고를 제공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대가로 해외에서 나고 있는 사고들의 정보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분석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제일 어려웠던 점이 이게 저희가 이제 한 3만 건 정도 데이터를 제가 받았는데 이게 언어가 다 자국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막 다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어서 이거 분석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AI가 번역도 다 해주고요. 요약까지 다 해줘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석은 해주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이런 거에는 이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는 안전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저희 보고서가 아니고요. 유럽연합에서 이제 발간하는 연차 보고서죠. 유럽연합의 연차 보고서에 되어 있고요. 매년 나오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호주 다음으로 안전성이 높게 나오는데 뭐 거의 안전성 차이는 별로 없죠. 유럽연합 평균, 캐나다, 미국, 브라질, 뭐 다른 나라들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넘어가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수준은 2009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사고율을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제 2009년 이후에 선진국 수준이라고 그러는데요. 열차 운행거리가 당연히 늘어나니까 사고도 늘어날 수 있지 않냐 이걸 고려해서 열차 운행 1km당 열차 사고 얼마나 나는지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 열차 사고고요. 이제 개인의 사상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임팩트 측면에서 이런 만약에 여객이 사망했다 뭐 엄청나게 큰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열차의 타이선, 충돌, 화재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국내 이제 공식 통계를 이용해서 쭉 그림을 그린 거고요. 2003년도, 2004년도 이런 그래프는 좀 중간에 우리나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통계 기준을 좀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관성이 없어서 좀 제외를 했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철도 발생하는 그 주요 사고의 95% 지난해 기준으로 95%는 철도공사에서 발생을 합니다. 도시철도에서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철도공사 사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하나 가지고 철도공사랑 국토교통부랑 많이 의견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철도공사 의견을 본다 그러면 운영기관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전 국제 통계를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사고가 급격하게 감소한 나라로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보고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수 사례로 많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는 운영기관 보는 그래프는 빨간색 그래프를 많이 봐요. 전체 통계를 보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나 뭐 이런 정보관리층이나 뭐 행정관정부나 뭐 이런 데서 볼 때는 뭘 보냐면 밑에 하늘색 그래프를 봅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는 우리 안전관리를 잘해서 사고를 크게 줄였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 사고가 준 거는 이 파란색 그래프 건널목 사고가 줄었는데 건널목 사고는 그 철도 운영기관이 잘해서 줄기보다는 운영하는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줄었다 그렇게 보고 사실 너희가 안전관리를 잘 못해서 열차의 탈선 충돌 이런 화재 사고들은 국민이 내는 게 아니고 그 운영기관에서 발생시키는 건데 요거 감수하지 않고 정치되어 있지 않느냐 안전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안전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초창기에는 많이 감소했는데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하드웨어 제공 대책, 철도 차량이나 시설 분야 대책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추가적인 대책 발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미 안전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대책, 종사자의 안전관리나 안전문화, 제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사고가 지금 감소되지 않고 우선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추가적으로 감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철도 차량이나 시설, 용품 뭐 이런 데 하드웨어 분야는 오늘 발표해 주신 많은 분들 같이 뭐 유지고수나 센서나 뭐 아니면 제도적으로 형식 승인 뭐 해외 TXI 규정을 갖고 왔죠.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보장률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를 이중화하고 돈 투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이게 좀 안전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됐고요. 이런 효과로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철도 안전성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와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이걸 좀 더 줄이려고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제도, 교육훈련, 신체검사, 적성검사, 비상대응훈련이나 복구장비, 안전기준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처벌 강화 뭐 이런 것들은 제도화가 완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국제적인 부분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사람과 관련된 부분, 종사자 인적 요인과 관련된 부분 이거는 하드웨어 같은 거는 정 안 되면 해외 거 사오면 돼요. 그런 취지가 많이 있고요. 선로변이 안 된다. 선로변에 자꾸 침입이 된다. 안전 펜스하고 감시 설비하고 뭐 이런 충원을 더 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계속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잘못되면 이게 이제 열차 사고, 열차의 탈선이나 충돌 이런 것들로 돼서 많은 문제점이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해외에서 갖고 올렸더니 문화가 다르고 조직이 다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국내는 열차 운행 밀도나 여객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죠. 서울에서 대전 구간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이상이 있으면 열차 운행을 중지해야 되는데 열차 운행 중지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의 다양한 예외 규정들이 해외는 없지만 국내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회선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열차 운행이 중지가 어렵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사항도 있고요. 개인정 용에 관련된 정보를 좀 활용해서 안전대책에 쓰고 싶은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다양한 신체검사나 적성검사 뭐 이런 자료를 활용하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기관사나 뭐 관제사에 대해 승무하기 전에 음주 측정도 해야 되고요. 뭐 수면 잔 시간을 체크하고 어떻게 보면 365일 똑같은 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걸 좀 효율화하려고 했더니 그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연구할 때도 이런 정보를 좀 쓰지 못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철도 운행 특징인데요. AI를 적용한다.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판하는 분들은 그러면 그 문제 됐을 때 어떻게 할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회선로가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열차 차단 시간이 3.5시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6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좀 실수가 많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열차 운행 밀도가 가장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응 시간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 2013년도에 대구역에 있었던 무궁화호와 KTX의 충돌 사고, 그 사고가 1차 사고이고요. 요거 다음에 2차 사고 나는데 한 4분 뒤에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 또 여객 밀도가 높다 보니까 불철도에서는 그 운행 장애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행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형이 많아서 좀 여객이 대피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안전설비들이 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 안전설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작동도 많고 그 부작용도 좀 많아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증가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국내 철도 안전의 특징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2011년도 이후에 좀 임팩트 있었던 사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던 사고들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한 16가지 정도 좀 제가 수록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물적 피해는 철도 차량의 피해고요. 인적 피해는 맨 앞에 있는 게 사망, 가운데 있는 게 중상자, 뒤에 있는 게 경상자 이렇게 분류된 겁니다. 이렇게 분류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1차 원인을 보면 물론 기관사가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빨간색이죠. 주로 1차 원인은 하드웨어적인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적인 고장을 AI나 뭐 신기술 적용해서 아니면 이중화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적용해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게 1차 원인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에 2차 원인을 보면 하드웨어가 고장 났을 때 이걸 대응하는 게 이제 사람들인데요.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응을 잘 못해서 문제됐던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사람과 관련된 부분인데 빨간색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잘못하는 부분들, 직원이 잘못하는 부분들은 1차 원인에도 좀 있지만 2차 원인에 압도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방안을 제가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국제철도연맹이라고 URC가 있는데요. 유럽연합뿐만이 아니고 URC도 이제 저희가 그 철도 안전 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2012년도, 18년도 이게 매년 보고서가 나오는데 제가 다 수록하지는 않고요. 그냥 좀 샘플로 좀 넣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가 현재 최신 자료고요. 2024년도 자료가 아마 이번 달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접수하지 못해서 반영을 안 했고요. 보면 과거에는 제3자 요인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지금은 요 제3자 요인, 뭐 건너목 사고나 선로 침입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80% 이하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제3자 요인은 철도 운영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철도 운영자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 내부 요인인데요. 시설 요인, 차량 요인, 종사자와 관련된 인적 요인, 그리고 이용자 요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운영기관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과 차량, 직원으로 관련된 3개 요인인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로나 뭐 이런 시설 요인이나 차량 요인들이 비중이 높았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국제적으로 TSI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사람이 잘못한 요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중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엄격하게 보면 다 줄고 있는데 얘네들은 급격하게 줄었는데 사람이 잘못한 비중은 완만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높아졌지만 실제 전 세계적으로 추세 보면 얘네들 감소 요인이 좀 적다 보니까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전체 내부 요인의 반 이상을 차지해서 전 세계 이제 전문가들이 철도 안전 분야에서 이걸 줄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뭐 이제 철도 안전 분야에 AI 적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과거에서 나온 방안은 기관사나 관제사들이 자꾸 실수를 많이 하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선로전환기 과거에 사람이 수동 조작하던 것들을 자동화 연동 장치를 적용했고요. 자동화하고 요즘에 이제 무인화하고 간략화하고 소형화하는 것들을 추세로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이게 이제 도시철도나 시스템이 간단한 경우는 많이 좀 적용이 돼서 경전철 같은 경우 많이 무인화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간선철도나 좀 국가철도에서는 아직 좀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 비상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AI 분야를 보면 이제 어려움이 인간의 생명과 연결되고요. 대형 사고 발생 시에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좀 전에 라이다 센서도 설명을 하셨고 다양한 뭐 의사결정 도구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철도 안전에서 할 때는 현재까지는 규제할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데 여러분 테슬라가 자율주행하다가 사고 낸 경우 이제 언론에서 가끔 나오죠. 빈도는 굉장히 작은데 그거 발생했을 때 배상금은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도공사나 운영기관에 적용했을 때 과연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제조사가 질 거냐, 운영사가 질 거냐 이런 문제들이 철도에 적용할 때 동일하게 오게 됩니다. 근데 도로에서 라이다로 그러니까 테슬라가 운영하다가 사고 낸 거 한 명 죽거나 2명 다치고 뭐 이런 경우였죠. 철도에서 고속철도에 적용했는데 탈선에서 여객열차에 충돌했다. 사망자가 수십 명으로 올라갔다.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 당연히 언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논의는 많이 됐지만 책임의 한계 그리고 이걸 과연 인증을 해줄 거냐 국가에서 승인을 해줄 거냐 이런 문제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후반부에 설명드릴 거고요. 이게 학습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전 세계가 자료를 공유하지만 이건 뭐 유럽에서 나는 사고는 유럽에서 나는 사고고 차종도 다르고 제조사도 다르고 운행 환경도 다른데 과연 이 정보를 학습해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관사에 대한 정보, 관제사에 대한 정보 이거 학습을 하려고 했더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철도 분야에서 현재 적용할 때는 하드웨어 인더루프 뭐 이거 과거에 되게 유행했던 말인데요. 이걸 바꿔서 휴먼 인더루프로 최근에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자동화 무인화 아니면 AI가 활용하는데 인간이 개입을 한다. 안전 쪽에서는 이 개념이 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이 개입한다. 이런 개념을 많이 써서 하드웨어 인더루프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 과정에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완전히 다 맡기진 않는다. 이 책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자동화, 무인화 이것도 관련돼서 좀 굉장히 좀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철도가 노선이 한정되어 있고 루틴이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 무인화에 대해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후반부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대신 하드웨어 분야에서 뭐 이상을 방지한다든가 부품을 개선한다든가 보장이나 상태 감시한다든가 이런 쪽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분야는 이제 경험이 축적되고 전 세계 정보가 공유되고 표준화되고 이렇게 돼서 직원의 주요 업무가 이제 감시 감독으로 초점이 되다 보니까 AI 활용할 때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얘네들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안전 관리를 하거나 위험률을 발굴한다든가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든가 이럴 때 좀 간접적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요약을 좀 한 슬라이드이고요. 하드웨어 개선할 때는 뭐 향후에 AI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큰 어려움이 많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로 침입이나 건너목 사고 예방 이런 것들 비중이 굉장히 철도에 높은데요. 얘네들의 AI 카메라를 적용한다든가 하면 뭐 이상을 감지해서 기관사한테 통보해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이미 동구권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비용을 절감하죠. 굳이 비싼 차단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한다든가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유지보수 뭐 주기나 부품의 교체 주기 이런 거 할 때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전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상호 기여 요인, 1차 기여 원인을 좀 제거하는 데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고장 요인이나 장애가 감소하면 기관사, 관제사 분들이 인적으로 개입될 빈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걸 통해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개입하는 소프트웨어, 이건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AI를 철저히 적용한다. 직원과 합의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논의는 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인적으로 완벽하게 막는 방법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황별로, 개인별로, 기관별로, 직무별로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려고 그러면 뭐 AI를 활용해 학습하려면 직원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기본적으로 직무 분석한다 그러면 기관사 관제사분들이 좀 반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좀 많이 했는데 아직도 10년 전 분석했던 자료를 좀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이거 직무 분석하려고 그러면 이거 내 업무를 무인화하거나 자동화하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반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개선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떼제 배관 신간센 무인운전 그리고 전환하는 실험 운전을 했었죠. 근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뭐 여객이 탑승한 상태는 아니고 회송하는 열차 뭐 이런 것들에 좀 점진적으로 적용하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리 1호선 지난달에 갔다 왔었는데요. 이거는 기관사가 탑승하던 거를 완전히 무인화됐고요. 파리 4호선은 원래 무인화했는데 거기 관제 시스템에다가 AI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열차를 좀 더 융통성 있게 뭐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혼잡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관제에서 자동으로 열차 스케줄 조정해서 열차를 집어넣는다든가 추가 투입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관련돼서 좀 이걸 좀 적용을 좀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내에는 이걸 적용하려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못하고 있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철도 안전분야 AI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봤는데 어디다 해볼까 사례로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본 겁니다. 철도 안전법에 따르면 기관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철도 안전법이 6번 바뀌었어요. 노동조합이랑 엄청 싸우고 있고 현수막도 최근에 많이 붙어 있었죠. 법에 따르면 여기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편성에 4개가 설치돼. 하나는 전방에서 선호를 찍는 거고요. 하나는 기관실 내부에 설치해서 기관사의 손하고 계기판을 촬영하는 거예요. 요거 5년째 설치해놓고 5년째 운영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거를 종이로 가리거나 이렇게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법상으로 이것 때문에 민감하게 정부랑 엄청나게 노동조합이랑 싸웠던 부분인데요. 지금 뭐 결론은 현재는 이제 뭐 설치했지만 운영 안 해도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정부에서 그 법 개정하는 중간에 정부에서 철도안전법을 개정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열차 운행 기록 장치가 설치되면 CCTV 운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현재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의견 충돌이 있는데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은 없죠. 뭐 기관사 입장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걸 촬영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이 크겠죠. 그리고 본인은 업무를 잘했는데 건너목에서 누가 뛰어들어와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 본인은 업무를 잘했지만 정방 유지 안 했다고 요거에 그 증거 자료를 채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합의의 가능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관사가 운행 중에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주식을 한다든가 다양한 이탈이 언론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현재까지는 없었죠. 그런데 이거 AI가 나오면서 어떤 가능성이 열렸냐면 과거에는 사고 조사할 때 이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관사 열차 운행 기록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USB를 꽂거나 아니면 신조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정비 기재 들어오면 기관사 운행 기록 장치가 원격으로 쭉 무선으로 관리자 컴퓨터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승무팀장이 이제 기관사 분들에서 수백 명, 뭐 안산 승무사보다 한 300명 정도 되죠. 차종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 차종별로 다운 받아가지고 전체를 못하고 얘가 좀 신입 기관사니까 이전 승무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얘가 어떻게 운행했는지 한번 볼까 하고 다운받은 거를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 화면이 진짜 잘 안 나오는데 표준 운전선도가 있고요. 얘가 언제 출입문 취급을 했고 안내 방송을 했고 ATS가 정차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ATS가 작동을 했다. 뭐 이런 기관사의 이런 조치들이 전부 다 기록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업무량이 많아서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어요. 300명에 대해서 하루에 6번 정도 타는데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승무팀장 한두 명이 다 봐요? 못 보죠. 그래서 표본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 AI가 학습을 시켜가지고 표준 운전선도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직원에 대해서 모든 기관사가 어떻게 했는지 이 표준 운전선도에서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1시간 만에 다 뽑아준다. 그러면 어떤 기관사가 기기 취급을 제대로 안 하더라. 이 기기 취급 제대로 안 했다는 건 결국 딴짓을 했다는 거거든요. 전방주시 안 하고. 그래서 얘를 고위험 기관사로 다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기관사들 되게 싫어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것 때문에 서로 엄청나게 싸우고 법을 6번 개정하고 막 그 파업 판단은 파업 직전까지 가고 됐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환하면 이건 불법이 아니죠. 현재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고요. 근데 뭐 이거 누가 개발할지 모르지만 개발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기관이 이걸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논의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전 분야 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보면 이 열차 사고랑 직원 사고가 있는데요. 그 좀 전 발표나 뭐 이런 데서 많은 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 열차 사고는 사람의 개입이나 장비의 개입이 많아지면 불편하긴 하지만 사고는 줄어요. 반면에 직원의 사고는 사람이나 장비의 개입이 추가하면 얘네들이 하나만 오작동해도 바로 사망자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 관련된 열차 사고 줄이기 위한 특허가 한 50번, 뭐 수십 번이 나와 있지만 국내에서 적용은 거의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얘네들 오작동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하드웨어적으로는 AI 활용하면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요. 종사자 분야는 사고 나기 전까지 좀 검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그 개인정보 해역 때문에 현재 철도 안전 분야에서는 좀 AI 학습에 좀 제약이 많이 있고요. 직원과 합의가 어려운 부분, 그래서 연구 개발이나 사고 조사, 예방 대책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이런 준사고 보고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연구 개발할 때 하는 방법 어떡하냐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위험 사건이 있을 때 과연 얘네들이 안전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찾아줄 때 효과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위험 분석할 때 빈도 같은 거를 추정치를 많이 쓰고 있는데 AI도 활용하면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분석해서 실제 값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성 검증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보호타입 모델입니다. 좀 전문적인 분야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결론인데요. AI를 철도에 적용하려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거 1970년도에 나온 유명한 딜레마죠. 실제 철도에 계신 분들이 이 딜레마 보고 다 웃죠. 왜냐면 이거 뭐냐면 제동 장치가 고장난 열차가 폭주 중이면 당신은 선로 전환기를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 직진해서 5명이 죽고요. 여러분이 선로를 전환하면 작업자 1명이 사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걸 조작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거 가지고 묻는 질문이에요. 실제 철도에 계신 분들은 제동 장치 고장나면 열차 쓰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건 이제 심리학자들이 만든 딜레마입니다. 이거 만든 이유는 뭘까요? 공격하기 위한 거죠. 윤리적인 문제를.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을 때 똑같은 걸 응용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절벽 구간 운행 중에 도로 중앙에 있는 어린아이 3명을 발견한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 모듈이 당신의 차를 절벽을 추락시키고 아이들을 살릴 건지 아니면 아이들을 치고 갈 건지 둘 중에 하나 흑백무리를 결정해라.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차 그 제조사를 압박을 하죠.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모든 기술 공개와 공개 전 운행을 금지해라. 이렇게 조건을 들고 나왔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그랬을까요? 우버랑 테슬라 뭐 이런 데서 얘네들은
우리가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은 사회적인 위험도를 맞춰준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요거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고의 위험도는 낮고 빈번히 일어난 사고, 10대들의 운전 중에 사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 고령자의 사고들을 크게 줄여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위험도를 낮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사회 이익이 돼서 우리 거는 승인이 가능하다, 안전성이 향상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의 철도안전법에도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어요. 근데 국내 철도안전법은 유럽법을 갖고 왔지만 이 부분만 싹 빼고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아직 이 부분은 없죠. 그래서 국내의 위험도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제가 좀 추가한 슬라이드인데요. 그 산업체별로 이렇게 그 안전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목표는 실제 자료를 분석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국내는 아직 이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게 되어 있으면 철도 안전에 AI를 적용할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안전 목표가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 자동화할 때 의견 충돌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규제기관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달성을 못하죠. 운영기관 입장에서나 아니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최악의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AI 적용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되는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발표 내용이고요. AI가 현재 안전관리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성하거나 원인 분석 뭐 이런 것들에는 좀 많이 활용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이죠. 네. 뭐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번에 하차 털선 사고도 발생하고 하는데 네. 보면 교량에 뭐 곡순고안이라든지 여기에 곡순고안에 뭐 탈수 사고 가끔씩 나잖아요. 네. 차량 이상도 없는데 이게 이제 운행 기록 분석은 우리가 속도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이제 보고 하는데 네. 이게 AI를 통한 AI를 통한 그걸 분석을 하면 우리가 속도를 초과 안 했지만 가속이라든지 감속을 하잖아요. 네. 이게 사고를 지난주 목요일 날 하차 탈선 사고 났는데 이 가속 감속을 반복을 했더라고요. 네. 탈선 나오기 전까지. 네. 그럼 이게 과연 AI 그걸 분석을 하면 속도는 초과 안 됐지만 이게 운전 습기로 인해서 탈선 사고 날 수 있는지 분석이 가능한지 네.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표준 운전선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표준 운전선도에서 표준 편차를 활용을 하면 과연 이 기관사가 운행할 때 이걸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들이 산정이 가능하고요. 그 지표화해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차에다가 네. 저거를 적용해가지고 네. 하면은 이거 자동차 그 철도 차량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운행 기록 장치가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거를 파일로 다운받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전송받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승무팀장 컴퓨터에 있는 운행 기록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파일을 전수 받아서 AI가 돌리는 거죠. 학습을 해서. AI가 분석을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고위험 기관사를 분류할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뭐 위반한 걸 AI가 잡아내는 것들은 카메라가 필요한데 카메라 설치하는 거는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그래서 못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례입니다. 네. 네, 주제 발표해 주신 곽상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